사회복지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 클라이언트와 복지사들, 그리고 자원봉사 등의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배워봤습니다.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재정 자원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 관리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예산, 회계 및 감사에 대해서 이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이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면 활용하는데 시설을 운영한다든지 시설에 근무를 한다든지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인적 자본 관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진행했으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 재정 자본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좀 연습을 해보는 것들이 필요하다. 여러분의 가정 경제하고도 같이 엮어서 생각해 보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 관리 처음 든 생각은 뭐가 있으신가요? 앞에서 잠시 이야기했듯이 여러분이 생활하고 계시는 가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정 이렇게 하니까 나는 1인 가구, 1인 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 돈일 것입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파산이죠. 이런 부분들. 하지만 사회복지기관은 기본적으로 수입과 지출이 같아야 하는 제로를 만드는 것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것도 1년 단위로 좀 깐깐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분기 아니면 반기의 단위로 해서 제로를 맞추는 작업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해서 일부 후원금이나 자부담을 제외하고는 2월이 불가능한 연 단위로 해서, 그래서 남았을 경우 반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로를 만드는 것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에게 지원되는 하기도 부족한 게 사실이지만 사용하다 보면 재원이 남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렇게 당초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반납하면 안타깝기도 하지만 질책도 받게 되죠. 그렇다고 이제 임의로 그것을 집행하게 되면 행령으로 잡혀가기도 됩니다. 그래서 뒤에 배우게 됐지만 예산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관리라는 것은 조직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정 자원을 합리적인 계획에 따라 확보하고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재반 과정들을 재정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재산이나 재무, 수입과 지출을 통제하고 활용하는 과정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모든 조직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용한 재정 자원을 활용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재정 관리는 조직의 생존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조직 활동은 재정 지출을 동반할 수밖에 없고, 재정 관리는 조직 행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업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관리 같은 경우는 중간 관리자에서 좀 핵심 담당자,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장이 담당하는 경우들, 아니면 좀 큰 규모 같은 경우는 특별팀을 해서 총무과나 이런 팀을 통해서 재정을 관리하고 있죠. 재정 관리는 기획, 인사관리, 지역사회 관계와 같은 다른 관리적 이슈와 구별되는 독립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정을 어떻게 획득할 거고, 예산 수립은 어떻게 할 거고, 예산 집행 및 회계, 재정평가 등을 담당하게 되죠. 재정관리 활동에는 예상되는 수입을 검토하여 지출에 맞추어 가는 활동이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기부와 모금, 수수료 등 기금 조성과 관련되는 수입원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용 가능한 자원을 나누어 활동해주는 활동. 그리고 네 번째는 지도, 감독, 회계 등을 통해 지출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활동.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재정적인 책임을 위한 평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깐깐한 특히 회계 담당자는 깐깐해야 되는 것은 기본 원칙은 맞습니다. 근데 현장에 있는 실무 사회복지사들하고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금만 융통성 부리면 좀 더 클라이언트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라는 부분들이 이제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은 그러니까 관리자 아니면 뭐 시술장의 리더십을 통해서 합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소통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재정 관리 중요성을 한번 살펴보면 재정 관리는 조직의 생존과 직결한 사항으로 기존 기관의 존립 여부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조달하는 데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죠. 사업의 목적이나 운영 방향 이런 거 다 정해져 있는데 뭐 진행할 사업할 수 있는 재원이 없다. 이 조직이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부산 참여연대에서 일을 할 때 재원 확보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가장 큰 건 보험회사 다니는 친구들이 부러울 정도로 힘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저희들이 그러니까 시민단체에 있다 보니까 뭘 그러니까 후원하시는 분한테 돌려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걸 당장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그나마 모금 그러니까 보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보험 정서라도 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실질적으로 다쳤을 때나 이렇게 했을 때 돌아오는 부분이 있는데 시민단체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들 그리고 그분들을 참여시키는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조직의 생존과 관련돼 있다. 두 번째는 재정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최근 경향이라고 하는데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부자 등을 비롯한 재원의 제공자는 그 기관의 이제 직감으로 이제 어떻게 사용하고 이제 투명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기관들은 아니겠지만 일부 몇몇 기관에 의해서 잘못 사용된 사례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전체 기관들이 함께 욕을 먹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처음부터 투명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요구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재정 관리는 조직의 기획 과정과 평가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가진다. 예산이 결정되어야 기관이 기획과 평가 등을 실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막연한 예산을 가지고는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예산,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올 것이다라는 부분, 그걸 통해서 이제 사업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편성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재정관리의 특성 이런 걸 살펴보면 사회복지 조직은 자원의 독자적인 생산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외부 자원에 대한 의존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원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구조와 과정은 사회복지 조직의 구조와 유형, 의사결정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파워를 크게 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돈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가. 저 또한 그러니까 저희 기관 내에서 아니면 이전에 이제 취업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재원 확보에 대한 특히 이제 프로포절 계획서를 가지고 돈을 따오는 활동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그러니까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니까 좀 큰 소리도 치고 했죠. 이런 부분들이 존재했던 것 같은데 지금 또한 마찬가지로 직원들한테 가장 많이 교육하고 하는 것들이 프로포절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기관이 재정적으로 엄청나게 튼튼한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프로그램 저희 고유 목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외부 자원들을 따오는 저희들이 한 20여 년 동안 활동했던 걸 분석해 보니까 정부 재원이 한 60-70%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자부담이 한 10% 그리고 그 외부 지원, 그러니까 프로포즈를 통해서 해온 게 특히 이제 모금회 이런 데를 해온 게 30%. 그래서 많게는 30% 후반대까지도 이렇게 했던. 그래서 평균적으로 1년에 1, 2억, 많게는 3억 이상도 이렇게 지원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사회복지 조직에서 재정관리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정 자원을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동원한다는 것을 만들어내고 예산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기관의 목표 달성을 촉진하고 재원과 기타 관련 재원을 법적 및 사회복지 윤리성에 근거하여 통제해야 한다.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예산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적적 측면에서는 사회복지 조직의 재정 관리는 예산,
교부금 신청, 인건비, 세금 및 여비 지급 등과 같이 기술적인 것은 부차적인 가압이고 수단적인 측면에서는 사회복지기관의 근본적인 활동에 광범위하게 관계하고 있다라는 부분.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 조직의 재정관리는 조직의 관리 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로서 사회복지 행정에 있어서는 필수 불가피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리 이윤을 추구할 수 없는 비영리 조직으로서 사회복지 조직들은 모금 활동과 같은 외부적인 재원 확보 노력에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주 사업이 될 수도 없는 부분. 그래서 업무 시간 외에 온라인을 통해서 그리고 했던 사업에 대한 부분을 알려나가는 작업들. 최근에는 이것도 쉽지 않은 게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업을 알려내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 제약점들이 생기고 있죠. 이같이 사회복지 조직의 재정 관리의 주요 활동은 첫째, 프로그램 계획의 재정적 의미를 결정하고 여러 상황에서 예상되는 수입을 검토하여 기대되는 수입과 지출을 맞추어 하는 재정 계획 활동이다. 그러니까 만들어낼 수 있는 재원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걸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거죠. 두 번째, 기부 캠페인, 모금 운동, 교부금 신청, 수수료 징수 및 기타 다른 수단을 통해서 수입을 찾아내는 것. 한때는 이제 사회복지 실습도 하나의 주요 재원이었죠. 그런데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한번 이제 최근에서는 실습도 하진 않지만 실습을 했을 때도 그러니까 실습 지도비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 의사결정을 하고 이용 가능한 자원을 나누어서 그것을 여러 가지 용도로 할당하는 그러니까 계획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네 번째, 회계 기록 및 다른 관리 과정을 통해서 적절한 지출을 조정하는 지도 감독 활동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활동의 가치성 여부를 사정하는 재정적 책임에 따른 평가 활동들이 속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은 재정 관리에 대해서 중요성을 이제 부각시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첫째, 재정이란 사회복지 조직의 물적 자원의 운영을 의미하기 때문에 재정 관리 조직 활동의 효율성과 지켜내. 그러니까 한정된 재원이다 보니까 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우리 기관의 시설의 고유 목적 사업을 얼마나 실현할 수 있는가가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런데 이제 외부의 자원들을 확보하다 보면 지정 기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 고유 목적 사업하고 좀 떨어진 내용들을 집행해야 되는 사항도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이야기하든 조정하는가도 중요한 거죠. 예전에 이제 저희 기관, 그러니까 저희는 아동 청소년을 지원하는 기관이었는데 모 기관에서 후원을 하겠다고 했어요. 실질적으로 작은 금액도 아니었고 많은 금액을 후원하겠다라고 했는데 내부 논의를 통해서 저희들은 그 후원금을 정중하게 거절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그때 당시 저희가 아동 청소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후원하겠다는 게 담배 회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고유 목적 사업에 좀 정면으로 대치되는 사업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내부적으로 이거 거절을 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아쉬웠습니다. 그걸 가지고 아이들하고 또 다른 형태의 고민을 하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지만 한 20여 년 정도, 10여 년 이상을 지난 지금에 봐서는 정말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두 번째, 재정관리는 조직의 전반적인 활동을 통제하는 중요한 원천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대부분의 활동은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 재정 관련된 활동을 필수적으로 동반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재정 관리가 없다면 조직 활동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 조직은 일반적으로 재원의 지속적인 조달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통제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목표치는 잡을 수 있지, 후원이나 이런 것들 재정. 그러니까 정부 지원금 확정된 예산을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다 유동적입니다. 후원금도 우리는 열심히 해서 후원을 모집하고 있지만 지역사회에서
후원을 가지고 사고가 발생한다면 우리는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저희 기관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뭐 이렇게 되는 열심히 후원자를 발굴했는데 그 잘못된 사건 언론 보도 이런 것들 때문에 후원자가 거의 다 후원을 거부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회복지 조직은 법적으로 위임된 서비스라 할지라도 재정 할당 정도를 스스로 정할 수가 없고 뭐 정부에 주는 대로 해야 되죠. 입법기관에서 정해주어야 하는 부분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리부구나 비교할 때 사회복지 조직은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체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거나 지불할 수 있는 소비자에 접근하기도 힘듭니다. 백화점에서 뭐 물건 사는데 뭐 가서 사주시는 분들이 흥정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지원된 예산 안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 그래서 수입을 늘릴 수 있는 홍보, 마케팅, 기타 시도를 하고는 있지만 그게 많지는 않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정적으로 여력이 된다면 지역사회에 특히나 이제 작은 규모의 사회복지사에 후원을 하는 것을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 조직은 매우 다양한 재원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재원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만 그게 많다라고 이야기해 드리는 건 아닙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재원 구성은 다양해짐에 따라 재정 관리에 대한 행정과 역할이 주목받고 있고 최근 공공기관의 민영화, 계약, 보조금, 바우처 제도 도입, 영리와의 경영력에 따라 각기 상이한 보고 절차, 업무 이행, 계획의 준수 등 재정 관리 복잡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소규모 이제 복지 시설들이 하는 것 중에 이제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가 있어요. 모금에 지원 받으면 좋은데 모금이 너무 깐깐해. 그렇기 때문에 안 해.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원과 동시에 간섭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특히 이제 정부 보조금이 대표적이죠. 뭐 이런 부분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김해대하고 이제 저희하고 같이 해서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진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초등 돌봄 바우처 제도도 있는데요. 이전과 다르게 새로운 형태의 복지 서비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양한 형태의 접근 방식이 있다. 그러면 이것 또한 보고 절차도 다르다. 모금에 지원하는 거하고 기업에 지원하는 것도 달라요. 그리고 공기업에 또 지원하는 것들에서 예산 타서 보고하는 것들도 서류가 다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다양한 재정 원천으로부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재단에 사업 계획서를 쓰거나 정부 계약 관계를 맺거나 기부자에게 후원금을 요청하거나 공동 모금에 연계해서 모금 행사를 하거나 클라이언트에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요청하거나 마케팅 전략을 통한 기부 금품, 모금 및 접수, 그리고 특별 행사 때 조직하는 등 다양한 재원 확보들이 있죠. 저도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일일 찻집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화 마케팅 이런 것들도 했던 것 같고 최근에는 그런 걸 잘 안 하죠. 그리고 저희들이 했던 기억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마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마을학교가 이제 진짜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재원이 저희 기관이 없다 보니까 이 재원을 확보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모금회 하고 공통으로 해서 재원 확보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한 3개월 동안 1,800만 원을 정도를 모아서 그러니까 지금 하는 사업의 기본 근간을 만들었던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하루에 한 2~3시간은 온라인에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도 그 기록들이 한 번씩 이제 올라오는데 보면 이렇게 열심히 했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행사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하고 싶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사회복지 조직의 재정 관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재무회계나 후원금 관리에 관련된 사항들을 이제 처리하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명확성과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관리하게 된다라는 부분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인데 요것만 지키면 기본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지켜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재원에 따라서 아까 추가되는 것들 있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도 따라야 되고요. 그리고 국가재정법, 보조금법, 지방재정법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확대될 때마다 추가되는 부분들이 이제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러니까 사회복지 조직의 재원을 한번 보면 아까 앞에서 말했던 영리적 이윤을 추구할 수 없는 비영리 조직이잖아요. 사회복지 조직들이 외부 재원에 의해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정부 보조금 플러스 외부 사회복지 외부 조언이라고 하는 거는 뭐 후원금, 뭐 기존기탁 이런 것들이 좀 있죠. 사회복지 공모 프로포절 이런 것까지.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 전반적으로 이 재원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사회복지 재원은 뭐 다양하죠. 최근 들은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부 보조금, 클라이언트 이용료 이런 전통적인 거죠. 그런데 민간의 기부금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고 모금 활동들, 온라인 모금 사이트들이 있죠. 다음에도 있고 네이버에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를 이제 살펴보는 건데요. 먼저 정부 보조금을 한번 보면 정부의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 지원을 보조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부 보조금은 정부가 해야 할 사회복지 사업을 민간 사회복지 조직에 위임하면서 지불하는 자금으로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민간 사회복지 조직의 정부 사업을 대행하면서 그러니까 종의의 이제 관료조직을 피할 수 있고 민간 조직의 전문성과 융통성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하면 제일 좋아요. 근데 정부가 하면 돈이 많이 들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된 거죠. 그래서 국영시설들이 저는 다 운영해봤으면 좋겠어요. 지역아동센터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을 국영으로 시설 운영해보다 보면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지금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정부 보고서에도 그런 게 나와요. 예전에 이제 뭐 지금은 한 10년 전 계획인데요. 그때 당시에 그 정부 보고서에 최소 600만 원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보고서를 내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지원한 게 200만 원도 채 안 되는 시기에. 지금 현재는 뭐 공공에서 운영하는 시설도 있긴 하지만 그것도 고용 형태가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직 뭐 이런 형태의 고민이죠. 밖에 못 나오고. 그래서 보조금을 받게 된다면 사용에 있어서 제한점 있는 거고 보고 그러니까 다시 결과 보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재량권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딱 지원한 금액에 맞춰서 그래서 정부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 두 번째 클라이언트 이용료인데요. 받을 수 있다면 이게 제일 좋죠. 그런데 저희가 만나는 대부분의 클라이언트가 이런 것을 부담할 여력이 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클라이언트가 내는 이제 이용료, 수수료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는 게 제3자가 대신 지불하는 방식들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죠. 정부가 대신하면 바우처 형태가 되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참가비, 고정 이용료, 슬라이딩 스케일 이용료, 공평 부담 이용료 이런 것들 그리고 3자 지불 이용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비 같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참가할 때 지불할 수 있는 일정액을 말하고 고정 이용료는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구입하는 뭐 바우처 이런 형태의 개념도 여기 속하겠죠. 그리고 슬라이딩 스케일 이용료는 클라이언트의 지불 능력을 고려한 이용료, 즉 일정 소득 이하의 클라이언트의 이용료를 면제해주고 그 이상의 소득수를 가진 클라이언트의 누진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정 이용료하고 합쳐서 이렇게 바우처가 지금 이제 그렇게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자기 부담 일부를 내게 하고 있죠. 공평 부담 이용료 전체 비용을 참가자 수로 나눈 이용료. 3자 지불 이용료는 우리나라의 장기 보양도 같이 제3자가 사회복지 조직 서비스 이용료를 대신 지불하는 방식이다. 클라이언트 이용료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클라이언트가 지불하는 이용료 수입은 사회복지 조직이 프로그램을 보다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기관의 선호가 높은 재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단점으로는 이게 들쑥날쑥할 수 있다, 불안정하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존재한다는 걸 할 수 있고요. 민간의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나 단체가 사회복지기관이나 기관의 프로그램에 조건 없이 제공하는 정여를 의미한다. 민간의 기부금은 프로그램 예산의 부족한 부분을 집중할 수 있게 중요한 재원으로 정부 보조금과 클라이언트 이용료가 가지는 단점을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마찬가지로 보고서를 요구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죠. 뭐 직접 보고서 형태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민간 기부금도 잘못 사용되면 정부 보조금에 같이 환수 절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기부금을 받을 수 있려면 기관의 공신력도, 그 신뢰도도 중요하다라는 부분. 그래서 대형 기관들 위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기관, 그러니까 시설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후 모금하고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관련된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추가로 조금 더 이야기 드리고 그러니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